그러나 지상에서 취하는 모든 단계 위에 공중에서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숨기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군대는 어떻게 적응합니까? 그리고 하늘은 결코 멀리 보지 않는다. 보다 명확한 분석을 원한다면 현대전쟁에서 이렇게 군대, 구독, 그리고 다음에 올 일을 위해 우리와 함께 있어. 2026년 1월 24일 러시아 군용 트럭 최전방을 향해 천천히 이동, 지붕이 제거되었습니다. 문이 없어졌다. 내부 보병 좌석 노출, 열린 땅과 가느다란 나무줄을 마주하고 그 장면에는 특이한 점이 없다. 이것이 전쟁이 자주 보이는 방식입니다. 뭔가 잘못되기 직전에 병사들이 볼 수 없는 것은 그들 위의 하늘입니다. 빈 공간이 아니라 시청 시스템 카메라처럼 센서 연산자, 초 단위로 측정한 시간, 현대전장은 더 이상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탐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보일 때 일상적인 행동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파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단일 단위. 오늘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더 이상 조용히 관찰하지 않을 때, 그러나 지상에서 살아남는 것을 적극적으로 결정합니다. 뒤이어 일어난 일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준비되었다. 트럭이 나무선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신호, 파업 그 자체보다 훨씬 전에 왔다. 러시아 부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압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제보다는 보병을 태운 트럭, 표준 장갑, 수송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벗겨진 군용 화물 차량, 지붕과 문이 제거된 상태에서 속도를 가리키는 선택, 인력 부담 및 제한된 보호 이동성, 전술적 자신감보다는 이러한 차량은 부대가 군대를 이동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가능한 것으로 빠르게, 종종 시간 압박, 그리고 더 무거울 때 장갑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이미 전선을 따라 다른 곳에서 헌신했습니다. 안에 있는 병사들에게 일상적인 전진 운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많은 군대가 의존하는 수송의 종류, 물류가 얇아질 때 변한 것은 트럭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움직이고 있던 환경, 수십 년 동안 전장에서 천연 방패 역할을 한 나무줄, 직접 화재에 대한 시각적 은폐 제공, 그리고 열린 땅과 분리되는 느낌, 많은 군대에 걸친 보병 교리, 임시 안전구역으로 처리된 숲 가장자리, 유닛을 분리할 수 있는 곳, 재구성하고 다음 주문을 기다리십시오. 드론으로 만든 전쟁터에서 그 가정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트리라인이 차단되지 않음 열 서명, 그들은 움직임 패턴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버헤드 카메라에서, 그리고 그들은 감시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참을성 있게 한때 커버처럼 느껴졌던 것이 예측 가능한 중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UAV 운영자는 갑자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나타났을 때 대신 그들은 그것을 따랐다. 더 긴 관찰 프로세스의 일부로 운동 습관에 초점을 맞춘 단 한순간보다는 차량이 위에서 추적되었습니다. 전방 지역에 접근하면서 속도가 어떻게 느려지는지 지켜보는 운영자와 함께 어디로 돌았고 마침내 멈췄는지, 이런 종류의 추적, 즉각적인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종종 군인들이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을 드러냅니다. 트럭이 숲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것의 목적지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미 공중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병이 하차하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다. 군인들은 나무줄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표지를 향해 움직이는 일부, 방향을 잡기 위해 잠시 멈추는 다른 사람들, 운송 후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나 즉시 가시성을 높인 것. 각 신체는 열을 생성했습니다. 각 단계는 움직임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일시 중지는 따를 수 있는 패턴을 정의했습니다. 노출은 총격이나 폭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감시를 받고 있는 공간에서 부대는 개별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반응, 그러나 매핑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움직이는 신호와 같습니다. 위험의 성격이 변한 곳입니다. 현대전쟁에서 위험한 것은 군인들이 무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었다. 또는 더 강력한 화력에 직면했거나
그 순간에 위험은 그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가시성이 첫 번째 취약성이 되었습니다. 연락하지 않음. 일단 감지되면 모든 후속 결정은 관찰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바른 전술적 본능, 흩어지거나 덮개를 찾는 것과 같은 그들을 상대로 일했다. 그들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전장은 운동 자체를 처벌했다.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 순서에서 눈에 띄는 것, 표면에 얼마나 평범하게 보이는지 극적인 요금은 없습니다. 명백한 실수와 무모한 행동 없음. 그 뒤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군인들은 수많은 부대가 한 일을 했다. 세대에 걸쳐 유사한 지형에서, 그러나 맥락은 그들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위의 하늘은 더 이상 비어 있거나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활성 제어 계층으로 기능했습니다. 몇 초 안에 일상적인 배포를 노출로 전환. 이 환경에서 도착하는 행위, 일련의 이벤트를 트리거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유닛이 노출되면 싸움은 혼돈을 통해 전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작동 중인 조정된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 부대가 노출되자 전장이 관찰에서 실행으로 이동, 현대 전투 때문에 더 이상 단일 무기에 의존하지 않음, 혼자 연기, 그 뒤의 것은 닫힌 킬체인이었습니다. 탐지 과정, 추적 및 파업은 하나의 연속적인 행동으로 발생합니다. 별도의 단계가 아닌,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대상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고 세 번째 사람이 타격을 전달합니다. 몇 분 안에 모두 이 단계 사이에는 긴 일시 중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 시스템을 탈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은폐층을 제거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선명한 시야가 없어도 열 센서가 체온을 감지했습니다. 차가운 땅과 초목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보이는 신호로 바꾸는 나무나 얕은 덮개 뒤에 숨어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열은 나뭇잎이나 가지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 모든 일시중지, 그리고 다시 그룹화하려는 모든 시도, 작업자의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대상의 지도 만들기, 지형의 그림보다는 첫 파업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군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했다. 그것은 이전 전쟁에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이의 거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섞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리가 손실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주의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응답이었습니다. 포병 또는 직접 사격으로 인한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추적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분산이 위험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개별 대상을 만들었습니다. 팔로우하고 격리하기 쉬운 각 항목, 유닛이 응집력을 잃으면 FPV 드론은 이 순간 외로운 공격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구조 내부의 정확한 도구로서 운영자는 특정 지점을 타격하기 위해 이를 사용합니다.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상의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 드론이 그룹 근처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강제로 움직였고 군인들이 움직였을 때 그들의 경로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정보가 흘렀다. 네트워크의 다른 요소로 즉시 이동, 간접 화재 조정 허용, 그리고 드론이 이미 표시한 영역을 덮습니다. 파업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두르지 않았다. 지속적인 피드백에 의해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접 화재 시스템이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독립 무기가 아닌, 하지만 동일한 감시 체인의 확장으로 UAV가 제공하는 좌표 감소 추측, 조정 시간 단축, 그리고 정확도 향상, 대상 재배치를 시도한 경우에도 오래된 전투 모델에서 포병은 관찰자에게 의존했습니다. 제한된 시야로 작업한 사람, 그리고 지연된 통신, 여기에서 타겟팅 업데이트가 거의 즉시 도착했습니다. 느린 수정 프로세스였던 것을 돌립니다. 빠른 응답으로, 결과는 압력이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방향에서 적용, 회복할 여지가 거의 없다. 수비수들에게 가장 해로운 요소, 단 한 번의 타격의 힘이 아니었다. 그러나 반응 시간의 붕괴, 몇 분이 걸린 결정, 이제 몇 초 안에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명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위협이 어디서 올지 각 선택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망설임은 탐지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주변을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열 센서가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론을 움직였을 때 그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약혼 속도로 인해 재설정할 창이 없습니다. 또는 재구성, 이런 종류의 조정, 전투 방식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화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스스로 결정적이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작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FPV, 드론열, 정찰, 그리고 간접 화재는 단일 작동 루프를 형성했습니다.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을 처벌한 사람 한 유닛이 그 루프에 들어가면 생존은 힘에 덜 의존했다. 그리고 탐지를 완전히 피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작업. 이미 연락이 된 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운영자들은 단 한 번의 파업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움직임 자체를 제어하도록 설계된 방법에 따라 참여의 다음 단계, 목표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볼 수 있는 것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제하기 위해 연락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운영자, 의도적인 순서로 페어링된 FPV 드론 사용, 대피소를 함정으로 만들기, 안전한 곳보다는 이 접근 방식은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파괴뿐만 아니라 신중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보다는 첫 번째 FPV 드론은 현장 대피소를 향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은신처를 취했던 곳, 이전 파업 후 밖에서 맴돌거나 타격하는 대신 드론이 구조물에 들어갔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폭발은 대피소를 붕괴시킬 필요가 없었다. 또는 효과적이기 위해 내부의 모든 사람을 제거합니다. 그 목적은 머무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압력에 반응하도록 강요. 그 순간 대피소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더 이상 통제권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측 가능성. 이 선택은 명확한 전술적 우선순위를 드러냈습니다. 즉각적인 파괴가 주요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을 공터로 몰아냄으로써 운영자는 싸움의 다음 단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를 떠나는 병사들은 서둘러 그렇게 한다. 종종 조정 없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명백한 탈출 경로를 따라 이러한 경로는 예측하기 쉽습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 특히 움직임이 이미 추적되었을 때 대피소 내부의 파업은 방아쇠로 작용했습니다. 수비수를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모든 단계가 중요한 곳. 현장 위에서 두 번째 FPV 드론이 오버워치를 유지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세를 유지. 그 역할은 관찰과 타이밍이었다. 도망치거나 다시 모이려는 시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손상된 대피소를 빠져나갈 때 드론은 그들의 움직임을 따랐다. 시야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위치 조정,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운영자가 이미 속도를 제어했기 때문에 각 동작이 기록되었습니다. 각 일시 중지가 표시되고 각 방향 변경이 표시됩니다. 두 번째 파업이 승인되기 전에 이 전술의 심리적 무게, 과장하기 어렵다. 지상의 병사들을 위해 움직임 자체에 대한 지식, 공격을 촉발할 수 있음 모든 본능 변화, 달리기는 위험해집니다. 정지가 노출되는 느낌, 그리고 함께 지내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헤어지는 동안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이전 형태의 전투에서 종종 움직일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옵션은 동일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관찰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은 멀리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존재, 대리인의 감각을 벗겨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만든 이유,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운영자 간의 규율과 조정, 페어링된 드론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역할과 인내, 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의 드론이 혼란의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는 동안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며 대상이 가장 취약해졌을 때 이러한 역할 분리는 낭비되는 파업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감소, 각 작업이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순서 내에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즉각적인 타격 영역 이상으로 확장된 제어, 직접 표적이 되지 않은 군인도
움직임의 결과를 볼 수 있음. 주의 강화, 그리고 유닛 전체의 반응 둔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압력은 응집력을 약화시켰다. 주문보다 망설임이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관찰을 받는 단위, 규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시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하지만 환경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술은 또한 더 넓은 변화를 반영합니다. 전술적 수준에서 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화력으로 지역을 압도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운영자가 압력을 가했습니다. 적의 행동을 단계별로 선택적으로 안내합니다. 각 파업은 안전한 선택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전장은 관리 공간이 되었습니다. 타이밍을 통해 결과가 형성된 곳, 그리고 폭발력을 통한 관찰, 즉각적인 위협이 무력화된 후에도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의 정의 기능, 한 번의 히트의 힘이 아니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돌아오기로 한 결정, 반복된 파업 때문에 적의 복구 능력 제거, 또는 이전 전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첫 번째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은 종종 짧은 일시 중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동 장비를 다시 그룹화하는 순간 또는 여기에서 부상자를 돌봅니다. 그 멈춤은 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같은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맹목적으로 검색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찰이 이미 확인한 것을 끝내기 위해 한 번 타격을 받은 위치, 미완성 사업으로 취급되었다. 다친 장보다는 다시 파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에게 공간을 재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초기 폭발에서 살아남은 대피소, 고의로 맞았다. 그들이 여전히 즉각적인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기 때문에 초대된 미래 직업, 남겨진 장비는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손상되거나 버려진 것처럼 수리 또는 복구를 방지하기 위해 파괴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지형을 임시 자산으로 바꿉니다. 영구적인 발판보다는 상대 유닛이 끊임없이 새로운 위치를 찾도록 강요, 작업이 확장됨에 따라 감시 중인 동안 UAV는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초점을 이동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대상 참여, 지상에서 그러나 감시를 통해 연결됨, 덮개 사이를 이동하는 고립된 보병, 압력을 받고 급히 파낸 작은 야전 요새, 그리고 운송 또는 공급에 사용되는 경차, 모두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가치가 높은 자산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의 작업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소를 목표로 하여 드론 운영자는 가장 아픈 곳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치가 계속 작동하는 수준에서 전진하는 것보다 이 압력을 효과적으로 만든 이유, 여러 부문에 걸친 도달 범위였습니다. 공격은 한 지점이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유닛을 막았습니다. 다음 파업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부터 조용한 지역으로 보이는 곳으로 이동, 여전히 탐지 위험에 직면, UAV 커버리지가 그 이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참여 영역, 전장은 더 이상 가장자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최전선에서의 거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움직임이 보이는지 여부, 안전한 일시 중지의 부재, 지상에서 재구성된 행동, 약혼 사이에 명확한 단절 없이 피로가 더 빨리 쌓이고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유닛이 움직이기를 망설였다. 움직임이 필요할 때도 모든 이전이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주의는 작동 속도를 줄입니다. 직접적인 파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끊임없는 압력을 통해 군인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니셔티브보다 생존, 결과는 수비 자세였다. 탐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형성됨, 명령만으로가 아니라 드론 존재, 2단계에서 일련의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조건에 더 가깝습니다. 운영자는 대상에서 대상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 그리고 움직임이 기회를 줄 때 행동, 이 리듬은 하늘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업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선택을 형성한 것, 드론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관찰에 대한 기대는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제어에 항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 넓은 갈등의 통계. 이 방법이 유명해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섹터의 보고서, UAV 관련 파업을 보여줍니다. 전장 손실의 증가하는 비율을 설명합니다.
드론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최전방 교전의 절반 이상에서 이 숫자는 극적인 단일 순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축적됩니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큰 효과를 내는 곳, 이러한 맥락에서 반환 파업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압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적응 거부, 보병 진지 전반에 걸쳐 관심을 확산시킴으로써 그리고 이동성 자산, 우크라이나 UAV 작전은 레이어드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각 스트라이크는 마지막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복귀는 공간을 좁혔습니다. 적이 위험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곳, 전쟁터는 생존이 달려있는 곳이 되었다. 완전히 탐지를 피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작업. 감시 아래 보내는 매 순간과 함께 재설정 버튼이 없습니다. 약혼의 명확한 끝이 없습니다. 움직임에 따른 지속적인 압력만, 그것이 나타난 곳 어디든지 이 일정한 압력, 보병 진지로 멈추지 않았다. 군대가 싸울 수 있는 도구로 확장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의 초점, 곧 노출된 보병에서 이동. 군대가 싸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화력과 기동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전투 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을 필요 없이 UAV 공격은 오래된 탱크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인된 포병 조각 및 운송 차량, 카메라에서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자산, 그러나 전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최전방 운영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잘 배치된 유닛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오래된 장갑차 또는 보조 위치 유지, 일단 감지되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고급 보호 기능을 갖춘 최신 탱크와 달리 이러한 플랫폼은 은폐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거리, 드론은 위에서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형에 맞서는 갑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위치, 제한된 이동성으로 인해 탈출이 어려워졌습니다. 탱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을 때도 트랙 광학 손상 또는 외부 장비의 유용성 감소, 전투 자산에서 전환, 복구 또는 보호가 필요한 부담으로 포병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변인된 시스템, 설정 시간 및 고정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총이 발견되었을 때 발사 위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UABS는 정확한 좌표를 제공했습니다. 파업 허용, 장기간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크루즈는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관찰 중인 중장비를 이동하기 때문에 느리고 예측 가능. 이 환경에서 적은 수의 탄환이라도 발사하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소리와 열이 총의 위치를 드러내면서 거의 즉시 운송 및 경차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최전방 전투부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드론 운영자는 이동수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들을 활성화시키는 공급, 트럭이나 쿼드, 바이크, 파괴, 밤새 지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공급을 방해한다. 회전 속도를 늦추고 대피를 제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실 복합, 유연성 감소,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보수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 남은 것을 보존하기 위해 이 접근 방식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DO보다는 하나의 파괴된 탱크가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장비의 지속적인 손실, 조용히 전투력을 고갈, 더 적은 총을 가진 유닛, 더 적은 차량, 그리고 손상된 갑옷은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큰 난이도로 조정, 주문을 실행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힘이 반응하기 전에 기회는 지나간다. 전장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한 번에 하나의 손상된 구성 요소를 점차 약화시킵니다. 여러 방면의 통계, 장갑 및 포병 손실의 증가하는 비율, 이제 UAV 유도 파업을 포함합니다. 탐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영, 약혼만큼 위험해, 더 많은 자산이 손실되거나 강제 이전됨에 따라 지속적인 작동 속도 감소, 유닛은 숨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수리 또는 재배치, 그리고 전진하거나 기반을 유지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는 극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꾸준히 균형을 바꿉니다.
전술적 수준에서 이 과정의 결과는 침식입니다. 무너지기보다는 러시아군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대량 화력 능력, 좌표 움직임, 그리고 지속 압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각 스트라이크는 옵션을 좁힙니다. 그리고 각각의 손실은 주의를 증가시킵니다. 영토만큼 지구력에 의해 정의되는 갈등에서 이 느린 성능 저하는 상당한 무게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함께 취하면 더 넓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시퀀스가 보여주는 전장 형성, 첫 번째 탐지부터 마지막 타격까지 공기로부터의 압력이 얼마나 일정한가, 싸움의 모든 부분을 재구성, 러시아 부대의 확산 강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뒤로 빼거나 잃습니다. 움직임이 위험해지고 방어가 일시적이 됩니다. 그리고 기세가 사라질 때까지 공격이 느려집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컨트롤이 시시각각 사라지기 때문에 드론은 스스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재정의합니다. 이니셔티브를 제거하여 그리고 조직을 깨뜨립니다. 주문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러시아군을 위해 이것은 결정하는 대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진하는 대신 살아남기, 더 이상 안전을 제공하지 않는 방어 위치. 현대 전선은 더 이상 지도에만 그려지지 않습니다.